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9강에 이제 우리가 소유권 취득 부분을 했고, 이제 10강에는 공동 소유하고 지상권 부분을 할 겁니다. 공동 소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체가 그 물건에 대해서 1인의 주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공부를 했고, 이 시간에는 이제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그 소유권을 나눠 갖는 관계. 이게 이제 공동 소유입니다. 다수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하게 되니까 그 인적 결합, 여러 사람들 간의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소유에는 공유와 합유, 그리고 이제 총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공유, 합유, 총유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일단 다수인이라는 것은 셋 다 같은데 이게 이제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가장 느슨한 형태, 뭐 어떤 그 형제들 간에 어떤 토지를 구입하는데 돈을 뭐 1억인데 뭐 3천만 원, 3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렇게 합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경우 가장 느슨한 그 인적 결합 형태가 공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공동 사업 목적을 위해서 조합체를 형성을 해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이게 이제 합유죠.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들 뭐 개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단체성이 공유보다는 좀 더 강한데 그래도 그 구성원들의 개성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단체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그 공동으로 이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이제 법률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결합 형태, 가장 강한 인적 결합 형태가 총유입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든가 이제 이게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각 구성원이 그 개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교회라든가 뭐 동창회라든가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총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공유 물건 그 자체에 대해서 그 공동 소유자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것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는 그 분량적 그 어떤 비율, 이게 이제 지분인데 지분의 처분은 자유스러운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하고 합유는 그 물건을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을 처분할 때는 공유는 자유스럽습니다. 인적 결합 형태가 가장 느슨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합유인 경우에는 공동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분 처분이 자유스럽지 못하죠. 그리고 총유인 경우에는 주의할 건 지분이 없다라는 거죠.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분 처분이라는 거 있을 수 없겠죠. 우리 교재의 공유 부분 이렇게 보면 공유 의의와 지분,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고,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 비율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일물일권주의에 입이 않습니다.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소유권의 결합이라고 보면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되겠지만 이 다수설에 하면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아닙니다. 공동소유는 지분 비율은 당사자가 이제 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나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해지겠지만 그게 이제 불투명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죠.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지분의 그 성질에서 지분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물건을 X 부동산 3억짜리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3자 중에 1인이 갑이 사망한데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상속이 있다 그러면 상속이 있으면 상속이 됩니다.
당연히 상속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상속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포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지분을 포기해버렸다. 소유권 포기할 수 있으니까. 이랬을 때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포기했을 때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들이 자기 지분 비율로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갑이 이제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상속인이 있으면 그대로 이제 상속이 들어와서 지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게 이제 상속인이 사망해 버렸다. 그러면 을병이 자기 지분 비율로 3분의 1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공유에 있어서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공유고 다음에 합유인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돼요. 공유하고 합유를 구별하는 것은 공동 사업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적 결합 형태가 공유보다는 조금 공동 사업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사망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럴 때 상속인이 있을 때도 여기는 상속인이 있을 때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어떤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안에 어떤 물건을 또 어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이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자가 상속인이 가령 미국 유학 가 있는 아들이 와서 상속을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공동 사업 목적을 실행하는데 착오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안 되고 방금 전에 공유했던 지분에 이렇게 나머지 합유자들이 자기 지분 비율로 나눠 갖고 이제 상속인에게는 금전으로 보상해 주면 되겠죠. 그 지분의 성질에 있어서 지분의 탄력성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대지 사용권은 이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 없는 전유 부분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집합건물법에서는 제외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하시고 공유물을 지분을 처분은 자유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공유물을 이 지분은 이 공유물 전부에 미칩니다. 어느 한 특정 부분에 미친 게 아니에요. 저기 3분의 1, 3분의 3분의 1 전부에 미친다는 얘기예요. 사용 수익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합니다. 가령 저게 뭐 자동차다 그러면 3개월에 1개월은 갑이, 다음에 1개월은 을이, 1개월은 병이. 그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그리고 이제 보존에 있는 각자가 할 수 있겠죠. 뭐 등기를 한다든가, 누군가가 침탈했을 때 그걸 방어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할 수 있겠고,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저걸 뭐 임대차를 할 것이냐, 사용대차를 할 것이냐 등등 이런 것들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공유물의 사용 수익 구체적 방법이 있죠. 3번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례니까 쭉 한 번씩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갑이 어느 특정 부분을 혼자 사용하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되겠죠. 셋이니까. 3분의 1 가지고는 안 됩니다. 2분의 1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지분 과반수,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지분 과반수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 그런데 소수 지분권자, 갑이 가령 을, 병에 합의 없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어떤 사용을 하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다. 그러니까 을과 병이 합의해서 갑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을과 병이 합의해서 무에게 저 토지를 임대차를 시켰다. 이런 경우 사용 수익하게 했었다. 그럴 때 무는 갑에 대해서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정당한 점이에요. 과반수로 결정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지분 비율로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가령 차임이 3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각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니까 과반수 공유자는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 갑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을병이 특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라든가 누구에게 사용식을 하고 있다 할 때는 갑에게 어떤 부당이득으로 이렇게 반환을 해줘야 맞다. 그렇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공유물 처분 변경, 공유 지분은 이건 자유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로 해야 됩니다. 과반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물에 관한 건가 공유 지분에 관한 건가 이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공유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한다든가 할 때는 전원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유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보니까 다만 판례는 공유관계 확인 청구나 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서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봐요. 가령 누군가가 지금 불법으로 등기를 단독 등기를 해버렸다는 게 무가 갑을병의 어떤 허락 없이 이런 경우에는 보존행위 일환으로서 갑을병은 각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관련 판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제3자가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럴 때는, 뭐 침탈하고 있다. 전부를. 이런 경우에는 각자가 쫓아낼 수 있겠죠.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점유해수 반환 청구권, 이건 보존행위로 봅니다. 보존. 그리고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전원으로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런 경우에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부에 대해서 어떤 이전 등기를 한다든가 가령 누군가 침해해서 말소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각자가 보존행위 일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이전 등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전원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물의 지분 양도는 자유스럽다고 그랬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물의 이제 분할 부분입니다.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합의 분할입니다. 전원이 합의를 해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쪽은 네가 갖고 이쪽은 네가 갖고 전원이 해야 됩니다. 한 사람 빠져도 안 돼요. 만약 병이 빠졌어. 그리고 갑과 해외가 있어요. 갑과 을이 이렇게 나눠서 가장 좋은 부분을 넓고 평수도 많이 주고 병에게 줬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은 반드시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이제 재판상 분할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분할 등기를 한 경우 이랬을 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런데 합의가 안 됐어요. 안 됐다. 이럴 때는 이제 법원에 좀 분할을 해주세요 하고 재판상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합니다. 분할의 소를 제기하는데 이게 바로 형성의 소유예요. 그래서 법관은 어차피 합의가 안 된 거니까 당사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더라도 합의가 안 된 부분이니까 법관이 알아서 이렇게 분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분할, 재판상 분할, 재판상 분할은 형성의 소고 전원이 같이 해야 됩니다. 1인 한 사람만 빠져도 안 돼요. 그래서 필수적 공동소송이에요. 같이 해야 돼요.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이런 경우 만약 분할을 해줬다, 현물 분할을 해줬다. 현물 분할을 했다. 그러면 이 합의 분할하고 다르게 재판상 분할인 경우에는 이게 18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곧장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등기 필요 있다 없다? 등기 필요 없다. 이런 경우는 합의하고 등기를 해야 그 부분에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 분할을 해버리면 현재의 가치가 뭐 절약된다든가 이럴 때는 대금 분할을 합니다. 경매를 통해서 대금을 가지고 뭐 3억 나왔다 그러면 나눠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면 그 한 사람이 지분을 전부 사들여서 이렇게 단독 소유를 하는 경우 그래서 가액으로 이렇게 해서 배상해주고 보상해주고 권리를 취득하는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보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가격 배상. 가격 배상은 이제 뭐 한 사람이 그 물건을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합유 부분을 봅니다. 합유. 합유는 그 공유하고 다르게 공동 사업 목적이 있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공동 사업 목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다. 그러면 이제 구별만 하면 되겠죠. 공유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합유도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는데 그 목적물을 목적물 자체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경우, 처분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원동의 똑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지분 처분이 자유스럽느냐? 지분 처분은 공동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지분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보존행위는 물론 각자가 할 수가 있겠죠. 보존행위는 뭐 등기를 한다든가 뭐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각자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공유하고 다른 건 공유는 어떤 공동 사업 목적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야 우리 이게 분할해버리자 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합의인 경우에는 공동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분할 청구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조합 계약에 달리 정할 수가 있겠죠. 합의의 종료에 있어서 합의물 분할 그 부분 전원 합의로 이제 또는 계약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겠고, 그 관련 판례 부분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게요. 그래서 공유하고 그게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는 상속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건 상속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공동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유 지분인 경우에는 나머지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나눠 갖는다고 그랬어요. 지분의 탄력성. 그런데 합의인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걸 주의하시고, 다음에 이제 총회인 경우에는 사원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사원이 집합제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교회를 생각하면 되겠죠. 동창회. 여기는 지분이 없습니다. 지분이 없어요. 그리고 관리 처분을 한다든가 그러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 수익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규약에 의하겠죠. 이제 뭐 동창회 규약이라든가 교회 장정에 의해서 교회 어떤 물건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만약에 어떤 그 물건 상가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소유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총유가 되겠죠. 총유. 총유물에 관한 이건 관리에 관한 권리 의무의 특실. 총유의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고 사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 교인이 됨으로써 어떤 그 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교회를 탈퇴해버리면 권리가 상실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례가 교회의 분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판례가 변경된 판례가 있죠. 2006년 판례인데, 과거에는 가령 이게 이제 교인들이 1000명이다. 교인들이 1000명이다. 그러면 이 교인들이, 일부 교인들이 특히 이제 종교에는 그런 거 분란이 많이 있는데, 어떤 갑이라는 목사가 있고 을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갑이라는 목사를 따르는 자가 있고 을이라는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싸웁니다. 서로 이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헌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안 해요. 그럼 우리 찢어지자. 그래서 이제 분열을 내버렸다. 그래서 가령 을을 따르는 교인들이 가령 300명이고, 갑을 따르는 교인들이 700명이다. 700명이다. 이랬을 때는 과거의 판례는 이게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도 이 700명도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전히 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또 계속 그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제 판례를 변경해서 이 분열 당시에 우리 이제 사단 법인에 있어서 정관 변경 정족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원의 3분의 2 이상이면은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적용시켜서 만약 이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가령 여기에 가령 감리교회인데 이걸 뭐 침례교회로 이렇게 바꿨다라든가 교단을 바꾼다라든가 이런 행위들을 했다. 그러면 3분의 2가 오버에서 이상이 결정을 해서 어떤 결정을 했다. 이럴 때는 이 3분의 2, 이 숫자들의 결정에 따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2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3분의 1만 3분의 1의 교인들만 야 우리 그러면 침례교회로 가자, 교단 바꾸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잔존 교인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판례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3분의 2가 결정해서 야 교회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자, 교단을 바꾸자, 이렇게 했다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3분의 1은.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종교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치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죠.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문에 하나 둘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소유권 부분이 끝났고, 이제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권이 있는데, 이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전세권은 이것은 토지,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에 인정되는 권리예요.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인정되는 권리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이 경우 전세권은 이건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상권과 지역권은 유무상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기간들을 주의해야 돼요. 기간. 이 지상권의 경우에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어떤 당사자가 민법 규정과 다르게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어떤 협의를 맺었다. 그런데 그게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그게 무효가 됩니다. 효과가 없어요. 법률이 규정돼요. 적용돼요.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고, 이건 단기 제한이 있어요. 30년, 15년, 5년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했더라. 그건 무효입니다. 이것보다 긴 기간을 정했다. 긴 기간을 정했다. 그건 유효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역권은 아예 기간에 의해서 아예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우리 통설 판례가 영구무한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봐요. 영구무한. 단기 제한만 여기가 있어요. 단기 제한. 그런데 이 전세권인 경우에는 장기 제한이 있습니다. 몇 년? 10년입니다. 10년보다 긴 기간을 정하면 무효입니다. 단축돼 버려요. 그런데 10년보다 빨리 5년을 정했다 그러면 그건 유효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세권의 경우에는 건물 전세에만 인정되는 게 있어요.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건물 전세만. 이게 단기 제한이 있어요. 1년. 토지 전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인 경우에는 6개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건물 전세인 경우는 6개월 정했다. 그러면 1년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1년. 그리고 법정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갱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전세권이 갱신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만료 6개월에서부터 1월 사이에 갱신하지 않으면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는가 그런 등등의 어떤 의사표시가 없이 이 기간을 도과해 버렸다 그러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전세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 없이 전세권이 그대로 똑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전세권이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기간은 없는 거가 돼요. 과거에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정해인 경우. 그래서 건물 전세만 인정되는 걸 꼭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용익물권에서 특히 이제 이 지상권과 관련해서 법정 지상권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유권 시효취득이라는 산을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100% 시험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도 이거 100%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판례가 엄청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나머지 지역권, 전세권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교재를 봐서, 교재를 들어와서 타물권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 위에 자기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타인의 부동산 위에 가지는 권리다. 그래서 타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상권인 경우는 지상물 소유를 위해서 그 지상물에는 건물이 있고 공작물이 있고 수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목은 주의할 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인 경우에는 여기 적용하지 않아요. 경작을 목적으로. 그래서 식재 목적으로, 식립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 수목. 거기만 30년 단기 제한이 적용이고 지상권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는 이것은 뭐 무상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치료와 관련해서 지상권에서 2년간 치료를 연체했다. 그러면 이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형성권이에요. 지상권이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 이제 2년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임대차는 2기죠, 2기.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2년이라는 것.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지상권 설정자가 갑이 있고 을이 지상권자다. 을이 지상권자다. 그런데 지상권 설정되고 나서 갑이 병에게 이렇게 중간에 토지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가 있어요. 여전히 이제 토지 소유권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토지에 대한 이용권은 을이 이제 가지고 있겠죠. 이 부동산이 이제 등기를 한 게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 을이 갑 앞으로 1년 이렇게 연체를 하고 치료를 병 앞으로 1년 연체를 해서 도합하니까 2년이 됐어요. 이럴 때 병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안 됩니다. 이자 앞으로 2년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과거 지문에도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치료는 등기를 해야 이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겠죠. 만약 등기를 안 했어요. 예, 여기 때 약정만 했어. 이런 경우에는 병에게 치료 주장 못 합니다. 이런 게 병은 을에게 치료 주장 못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산이 돼 버려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지상권하고 임차권하고 비교 쭉 되어 있죠. 물권,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죠. 이건 뭐 등기 필요 없는 것. 물론 이제 등기라면 대항력을 갖추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겠고, 설정 방법은 지상권 설정 합의하고 등기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법정 지상권도 있긴 하지만, 임차권은 그냥 계약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당사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임차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상권하고 다르고, 객체는 지상권은 토지에만 인정되는 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임차권은 건물, 토지, 동산 물건 다 인정이 되는 거죠. 다음에 대항력, 지상권은 만약 을이 이 지상권을 등기가 돼 있다.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소유권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걸 주장할 수 있느냐?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대항력이야. 당연히 지상권은 등기되어 있으니까 지상권자는 제3자에 대해 누구에게나 지상권자임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대항력이 있다. 그런데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을 하겠죠. 양도성, 지상권은 장기간입니다.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병에게 이 토지도 이렇게 양도가 될 수 있겠지만 을도 식림을 해놔서 이제 이제 내가 하기 싫어 시골 생활 못 하겠어. 그래서 이제 병에게 이렇게 지상권을 양도하고 등기를 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지상권 양도입니다. 그런데 지상권에 있어서는 이 양도 자유가 인정이 되는데 설정 합의를 할 때 지상권 양도 못한다라고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지상권인 경우는. 그런데 전세권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야 너에게 내가 전세권을 설정해 줬는데 이 건물 전세권을 전세권을 설정해 줬는데 네가 이 물건을 부동산을 사용 수익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면 안 된다라는 이 설정 합의로 전세권 양도 금지,
전전세 금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건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편면적 강행 규정 아니에요. 그런데 지상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법률 규정보다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 그래서 일방에게만 강행 규정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그래서 이 지상권은 절대적 양도성이 있어요. 설정 합의로 금지한다 하더라도 그 금지 규정은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목적은 뭐 지상물 소유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고, 뭐 임차권은 뭐 제한이 없겠죠, 당사자가. 지상권에는 법정 갱신이라는 없어요. 그런데 전세권이라든가 또 임차권 이런 경우에는 법정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존속 기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고, 존속 기간은 이 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지상물이 종류에 따라서 이 지상권의 이 존속 기간이 단기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견고한 건물, 뭐 석회조라든가 콘크리트 건물 또는 수목 이런 경우에는 30년 단기 제한. 이것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면 연장돼 버린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일반 건물, 뭐 목조 건물 뭐 이런 거에 되겠죠. 이건 15년. 그리고 이제 공작물 5년. 이게 단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이걸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게 이것보다 긴 기간 당연히 적용되었고 짧은 게 연장이 되겠지만, 아예 견고한 건물을 어떤 콘크리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기간 안 정했다 그러면 이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작물을 설정하면서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어떤 기간 안 정했다 그러면 5년이 되는 거예요. 5년. 그런데 아예 이 지상물의 종류조차도 안 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등기를 했다. 그런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무효는 아닙니다. 이럴 때는 15년짜리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지상물 종류를 정하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기간이고, 당사자가 갱신을 한다. 다시 이제 또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단기 제한을 받습니다. 30년, 15년, 5년. 그리고 이제 최장기는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판례는 이용구무한 지상권도 설정할 수 있다.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지상권에 있어서는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세권에 있어서도 구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지상권에 있어서도 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갱신 청구권은 기간이 만료됐어요. 요건이 있어요. 기간이 이제 가령 30년,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30년 정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목이라고 하는 건 30년 커서는 제대로 목재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뭐 50년, 100년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야 돼요. 지상물이 없다 그러면 갱신청구권 인정이 안 돼요.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지상권자가 설정자에 대해서 갱신청구권 행사합니다. 갱신하자. 이건 청구권이에요. 이럴 때 이 설정자가 여기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어요. 나가세요.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지상물을 옮기는 데는 엄청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또 다른 데도 옮긴다 하더라도 이게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럴 때는 이걸 그대로 놔두고, 뭐 현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팔고 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행사하는 게, 이게 거절했을 때 문제예요.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요. 그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 자체가,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이 설정자로서는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다는 얘기야. 사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대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겠고, 당사자 합의가 안 된다 이러면 결국은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건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이 돼버린다. 갱신청구권은 이건 거절할 수 있어요.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2년 기료를 연체했다. 이런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위반 사항이 없을 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 지상물이 현존할 때, 이럴 때는 지상물을 팔아치우고 갈 수가 있다. 반면에 이제 설정자도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처럼 만료가 되면 지상물을 떼갈 수 있어요. 자기 물건이니까 지상물 수거할 수가 있어요. 수거가 가능해. 그러면 내가 떼가겠다 그러면 설정자는 줘야 됩니다. 뭐 너 넣고 가 이렇게는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자기가 이제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럴 땐 수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지상권 설정자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지상권 설정자가 이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야, 그걸 나에게 팔아라. 이걸 행사할 수가 있어요. 지상물 매수청구. 이게 반대로 하겠죠, 설정자가. 야, 이거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건 형성권인데 만약에 이 지상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게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 내 떼어가겠다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 못합니다. 거절 못해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돼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이 좀 특이하죠. 이 부분.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제 여기 이 전세권에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부속물 매수청구권.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런데 전세권 그 부속물을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또는 전세권자로부터 매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기간이 만료돼 나갈 때는 그 건물이 부속되어 있는데 그걸 떼어가려면 또 손해가 발생하겠죠. 사회 경제적으로. 이럴 때는 너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떼어갈 수도 있지만 팔고 갈 수도 있고, 이건 전세권자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 봐도 그게 그대로 놔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건 나에게 팔고 나가라. 이럴 때는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똑같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팔고 나가야 됩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고, 다음에 지상권의 그 효력에 지상권 토지 사용권 당연히 있고 상린관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어떤 물권적 조건,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정의 그대로 준용이 되고 있어요. 지상권 처분 양도 임대 자유가 인정이 돼요. 이건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실효 지급 의무는 2년 연체를 하면 이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다음에 치료 증감 청구권. 이제 치료를 정했는데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변화가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물론 치료 증액 또는 감액 부분이 서로 어떤 합의가 없다. 그럼 결국 법원에 가서 어떤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지상권 소멸 부분은 지상권을 포기한다 이랬을 때는 등기까지 해야 되겠죠. 의사표시라는 경우. 다음에 이제 지상물 기간이 만료됐다면 수거 의무가 있어요. 수거 권리자 의무예요. 이럴 때는 이제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상물이 현존할 때. 그리고 이제 반면에 지상권 설정자도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고, 비용 상환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이 지상권이나 이 전세권이나 이건 소유자처럼 물건을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토지를 유지 보존하면서 자기 비용으로 부동산을 자기 비용으로 유지 보존해야 됩니다. 이게 임차권하고 달라요. 임차권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어떤 그 유지 상태를 보존해줘야 돼요. 임차인은 자기 비용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어떤 유지 보존 비용을 들였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인 경우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익비인 경우 그래서 가치를 증대시켰다. 토지 가치 또는 부동산 가치를 증대시켰다. 그래서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또는 지출 비용이나 증액 비용, 증액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나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상환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세권인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유지비가 의외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상당한 기간을 이렇게 유예를 요청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해서 지상권 부분에 있어서 특수지상권 그 앞까지 이렇게 했습니다.